저 같은 경우도 설계비를 못 받아가지고 채권 추심까지 진행한 경우가 있거든요. 채권 추심을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판까지 하게 되는데 재판을 하더라도요, 그 회사가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슈되는 문제가 국제설계 공모가 남발되고 있다. 해외사가 시장 잠식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 모 구청에서 현상설계가 나왔는데 국제현상설계로 나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국제설계 공모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경영체제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심각한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중소건축사 사무소 시사 임원은 2023년 말부터 경영진 급여를 삭감하고 임직원 임금 동결을 하고 있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 건축주학교 9기가 개강을 합니다. 수강신청은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론 기사를 볼 때에 건축 설계업계 관련된 기사를 좀 살펴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대한경제신문에서 건축 설계와 감리업계의 그 동향을 좀 보고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건축업계 잔인한 2024년이라는 대한경제신문의 기획 기사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인데요. 정말 올해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잔인한 2024년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만큼 언론에서도 건축업계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생존 전략 돌파구는 또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2024년 하반기와 2025년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대한경제신문에서 기획기사로 나온 내용을 보면서 건축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내용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경제신문에 실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경제신문은 건설 산업에 관련된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건축 설계와 감리업계의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한경제신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서 건설 산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 상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에 실린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건축업계의 잔인한 2024년이라는 제목으로 기획기사가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업계 잔인한 2024년이라는 이 타이틀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대한경제신문에서 기획기사로 내보낸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실린 3개의 기획기사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설계 30%나 급감했다. 두 번째는 건축설계업계와 CM업계의 1년간 고강도 수사를 통해서 내년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리고 기존 성장 전략에 한계가 있고 여러 건축사 사무소들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3개 기획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보면서 현재 건축시장과 건축사 사무소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인데요. 건축업계 잔인한 2024년 공공설계마저 30%나 급감했다. 그리고 급여를 삭감하고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 뉴스로 첫 번째 기획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를 보면은 공공설계 메가 프로젝트를 발주를 했습니다.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 거기에 설계비도 큰 부분이 되겠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여객터미널 그리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종합개선사업, 한국은행 강남본부 신축공사 대개 760억, 519억, 251억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가 발주했는데 여러분 건축사 사무소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전국에 16,000여 개 사무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소는 대한민국에서 10개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이렇게 조인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때문에 나머지 95% 정도는 소규모 물량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요. 이 공공설계 메가 프로젝트 발주의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만은 몇몇 사무소만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민간설계 경기가 워낙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무소들이 공공설계에 응모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설계 공모 발주 물량도 2023년 상반기 26건에서 2024년 상반기는 23건으로 줄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LH 발주 물량을 제외한
공공발주 물량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30%가 급감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설계 시장도 많이 죽었는데 공공설계 물량도 줄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 사무소의 경영과 어려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비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신입사원 채용을 축소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형 건축사 사무소 A사는 지난해까지 누적된 설계 용역비 미수금의 약 40%를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미수금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경영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대형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미수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미수금의 금액이 얼마나 크느냐, 그리고 또 협력업체에 줘야 될 금액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를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중견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2024년 상반기 설계비 미수금이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 대비 무려 4배 이상이 급증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사 사무소마다 일하는 프로젝트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고요. 그리고 또 대형 프로젝트 현상 설계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당선이 안 되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소별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미수금도 발생하고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데, 지금 중견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무려 4배 이상이 급증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미수금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입사원도 채용을 축소하고 기존에 있는 인원도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경영체제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심각한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중소건축사 사무소 시사 임원은 2023년 말부터 경영진 급여를 삭감하고 임직원 임금 동결을 하고 있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임직원 50%를 공고사직한 그런 건축 사무소도 있고요. 급여도 삭감하고 임직원 임금이 동결할 정도면은 상당히 비상경영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황 회복세가 더딜 경우에는 2025년 초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2022년 하반기부터 어려워진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2년 넘게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24년 하반기도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25년도는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설계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연내 본 PF 전환이 불투명한 현장이 속출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도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1년이 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은 부동산 PF로 구조조정이 된 회사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정리된 회사는 없고 계속해서 좀비 회사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PF가 어려운 현장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리된 뉴스는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불확실하고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에도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비상경영 문제와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되는 문제가 국제설계 공모가 난말되고 있다. 해외사가 시장 잠식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 모 구청에서 현상설계가 나왔는데 국제현상설계로 나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국제설계 공모가 난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건축사무소가 불만이 많고요. 최근에 해외 유명 건축가들을 국내로 초청해서 공공 프로젝트를 국제설계 공모 방식으로 소화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건축사 사무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물론 국가에서 발주하는 주요한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건축가들을 불러서 같이 경쟁하는 국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굳이 저 프로젝트까지 해외 유명 건축가들을 불러야 되나,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국내 건축사 사무소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불만도 많아지고 있다. 이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중견 건축사 사무소의 인터뷰를 보니까 최근 설계비 20억 원에서 40억 원대, 즉 중소 프로젝트까지 해외사 진출이 활발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 잠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설계 공모 적용 여부를 용역비 등의 기준으로 해서 명문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 공모 남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건축물을 좀 특이하게 만들고 이슈화를 하기 위해서 해외 유명 건축가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유명 건축가는 서울 성수동에 지사까지 만들 정도로 한국의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설계비에 관련된 부분까지 고려해서 국제 설계 공모의 발주 여부를 좀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달라. 이 부분이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이라도 2024년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경제신문의 두 번째 기획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업계와 CM업계의 1년간 고강도 수사를 받으면서 2025년에도 이러한 사법리스크에 관련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공공건물 감리입찰 담합과 금품수수 사건으로 인해서 총 68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감리 용역 입찰 담합 수사를 하면서 건축과 CM업계가 한껏 움츠러졌는데요.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수주 여건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뉴스가 되겠죠.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수주 여건이 어려워진다. 이 부분을 역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공공에서 발주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많은 회사가 입찰 담합을 했고 또 정관 대우를 받으면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이러한 불공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는데 오히려 이런 사법 리스크가 수주 여건에 상당히 어렵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어서 상당히 조금 의아스럽습니다만은 현재 68명이 기소되어 있고 202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가기 전까지는 이런 업계의 움직임이 상당히 움츠러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CM사 임원은 지난해 8월 이전에 발의했던 수주 역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지난 1년간 발휘할 수 있었던 수주 역량은 20 내지 30%밖에 안 된다. 2023년 대비 2024년에 수주 역량이 70% 정도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사 및 재판이 완전 종결돼 잘잘못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입찰에 참가하지 말아달라. 이러한 민간 발주처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감리업계나 CM회사는 민간 발주처가 오히려 제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입찰에 참가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그만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월 내로 재판이 시작된다 가정해도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려면은 2025년 상반기까지도 사법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기사를 내고 있고요. 이 사법 리스크와 재판 문제가 CM업계나 감리업계에 어느 정도 수주에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가 되겠는데요. 기존의 성장 전략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들의 공간 브랜딩과 모듈러 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사 사무소들이 미수급 누적과 수주난 그리고 검찰 수사로 인해서 수주 위축 등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경영난에 직면하자 신사업을 통해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과 2024년 모두 다 어려운 해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경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 주요 건축사 사무소들은 민간 부분의 미수급 누적에도 설계 대가를 일거에 회수할 뾰족수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건축사 사무소들이
현재 미수급 누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대형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 이러한 신사업을 마련하고 있는 내용으로 언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급 누적과 경영이 어려운 국면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 회수가 불가하고 채권 추심까지 고려하고 있다. 대형 건축사 사무소 A사 임원은 설계 미수금을 대손상각비 명목으로 비용 처리하면서 발주처에 자금 여력이 확대될 때까지 버티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묘책이 없는 부분이 되겠죠. 발주처의 자금 여력이 회복되기까지 무조건 버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인터뷰를 했고요. 중견건축사 사무소 B사 관계자는 상환 의지가 있을 경우에 발주처와 할부 약정을 체결해서 미수금 규모를 줄여가는 방안도 있지만 성사까지 이어지기는 사례는 드물다. 이 부분을 말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미수금을 할부로 약정해서 받을 수는 없는가 이렇게까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채권 추심까지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민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시행사라든가 개발업자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PF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금융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설계비 받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설계비를 못 받아가지고 채권 추심까지 진행한 경우가 있거든요. 채권 추심을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판까지 하게 되는데 재판을 하더라도요. 그 회사가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 특히 시행사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미수금 받는 게 상당히 어렵고 채권 추심까지 갈 정도면은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대형 건축사 사무소는 나름대로의 또 이런 어려운 국면이 있고 소형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민간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은 프로젝트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무소별로 이런 어려운 국면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경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설계 및 감리 영역을 수주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존 성장 전략의 한계를 체감한 건축 설계 업계가 공간 브랜딩과 모듈러 건축 같은 이런 부분에 진출해서 신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현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공사비가 너무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축 물량도 많이 줄었고 특히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해결이 모듈러 건축으로 지금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노임도 감소하고 또 공사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듈러 건축이 앞으로 일정 부분 시장에서 커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공간 브랜딩 같은 경우도 각 회사별로 이렇게 특화시켜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업계 관계자는 특정 공간의 장소성을 부여하고 공간과 연계한 이벤트를 제안하는 것은 설계사들의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수요도 풍부해서 성장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장소성을 부여하고 공간과 연계한 이벤트를 제안하겠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테크놀로지와 연계를 해서 공간과 IT 기술 그리고 다른 플랫폼까지 연계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공간 구축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를 개발하려면 사실 융복합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대형 건축사 사무소의 자본력이 또 있어야 되고 일정 정도 투자를 받아야만 이 내용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IT 시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공간 그리고 인테리어 이 부분이 정보화시키면서 플랫폼까지 연계가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공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발빠르게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존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브랜드를 구축하고 신상품을 출시하는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 기획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취재 기사를 보니까요, 대형 건축사 사무소의 간삼건축, 정림건축, 그리고 희림건축 같은 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다양한 공간 브랜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건축사 사무소들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사내 조직을 구축해서 전문적인 공간 브랜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신상품을 출시하고 브랜드를 구축해서 시장 개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형 건축사 사무소 시사 임원은 그간 공공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작동했던 모듈러 건축 시장이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고부가 가치화할 전망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현재는 수익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매출 확대 일환으로 투자하는 단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형 건축사 사무소와 건설사가 조인을 해가지고 상품 개발을 한다든지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모듈러 건축 같은 경우는 공사비라든가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시장에서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한경제신문에서 기획기사로 3가지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제가 그 3개의 기사를 하나하나씩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건축사 사무소와 감리업계 또 CM업계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2024년 상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2024년 건축업계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사무소 경영 상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잘 고려해서 생존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각자 도생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무소의 돌파구를 잘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고 2025년도 생존 전략을 지금부터 잘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경제신문의 건축설계와 감리업계 기획기사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대한경제신문 많이 들어가셔서 건설산업, 설계, 감리 이런 기사들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건축뉴스를 마치고 다음에 다른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